생태 환경을 위한 부등식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할 저는 대천중학교 수석교사 김문선입니다. 생태 환경을 위한 부등식 프로젝트는 첫 번째 수린 프로젝트로 KSDGs 중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학년 과학 시간에 배운 단원 중에서 생명의 다양성을 다룬 생태 환경과 2학년 과학의 기후, 기권 단원과 융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기후위기의 원인을 찾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총 4차 시로 구성을 하였는데 1차 시는 기후위기 및 이상기온의 원인을 찾아보고 2차 시에는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탄소 발자국을 이용해서 알아본 후에 3차 시는 부등식을 세우고 풀기, 그리고 4차 시는 발표하기 및 평가하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먼저 1차 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잘못해서 만들어내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인류가 문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때울 때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휘발유를 소비할 때, 그리고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재배할 때, 고등어를 요리할 때 등등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적게 하는 것이지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시에는 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재는 하나의 척도로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는데 이 탄소 발자국은 우리가 모래밭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듯이 인간의 모든 활동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라고 합니다. 즉, 탄소 발자국은 인간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매달 전기를 350kW 사용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추적해서 이산화탄소의 총 발생량을 계산을 하면 163.2kg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전기를 소비하면서 발생한 탄소 발자국은 163.2kg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 전기 코드를 뽑아라 그랬을 경우에 이 전기 코드를 뽑는 게 수학적으로 며칠을 뽑아야 되고 몇 시간을 뽑아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 이산화탄소는 몇 킬로그램을 줄일 수 있는지 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차 시에는 미지수를 x라고 두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300kg 미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식을 세우고 풀게 했습니다. 마지막 4차 시에는 모둠원들이 모두 발표를 하고 학생들은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것을 잘 들은 후에 자기 평가, 모둠원 평가, 모둠간 평가를 하도록 실시했습니다.
보여드리는 평가지는 학생들에게 실시했던 평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협업으로 만든 결과물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이 모둠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발생 사례를 조사하고 부등식을 세우고 소감을 하는 순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조사한 이산화탄소 발생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발생 사례입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에어컨을 1시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전기는 약 2kW,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0.9k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어컨보다는 최대한 선풍기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발생 사례입니다. 쓰레기를 소각시킬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1톤을 소각시킬 때 약 1.1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 발생 사례입니다. 텀블러를 하나 제작하면 배출되는 탄소량은 671g, 종이컵을 하나 제작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28g이라고 합니다. 종이컵보다 텀블러를 제작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더 많죠. 하지만 텀블러는 다회 용기이고 종이컵은 일회 용기이기 때문에 텀블러를 하나 사서 오랫동안 꾸준히 쓰며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적어지니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이 조사한 이산화탄소 발생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세워봤다고 합니다. 텀블러를 하나 제작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671g인데 대신 영구적으로 매일 쓸 수 있고 종이컵을 하나 제작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28g이지만 한 번 쓰고 버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최소 며칠 이상을 써야 텀블러가 제작될 때 배출된 탄소량보다 종이컵을 쓸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더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부등식을 세워봤습니다. 종이컵의 개수를 x개라고 두면 28x가 671보다 크다라고 계산을 하면 종이컵을 24개 이상 쓰면 텀블러보다 종이컵이 배출되는 탄소량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는 0.9kg이 배출이 되는데 하루 건장량이 1200g이라고 하면 몇 시간 동안 에어컨을 사용해야 적당할까라고 해서 부등식을 세워본 결과 최대 1.3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느낀 소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어떨 때 생기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생 결과물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나 탄소 발자국과 같은 중복되는 개념은 제외하고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둠의 학생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단 이산화탄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진 게 메탄가스인데 왜 이산화탄소에 대해 이야기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보다 사실은 메탄가스가 더 위협적인데 이 메탄가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소나 양, 염소 등의 단추 동물들이 대세김질을 하거나
방귀를 낄 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가축의 메탄가스 배출의 95%를 차지하는 트림 혹은 방귀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이 되는데 이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약 600리터, 즉 소형차가 뿜는 1년 배출량과 맞먹는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둠의 친구들은 그러면 가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축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메탄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 소량의 해초를 몇 개월 동안 추가해서 봤더니 메탄 배출을 최대 8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메탄 배출량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모둠의 학생 결과물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호해서 사거나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리고 나무나 숲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1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약 1005g으로 유튜브 영상 보는 시간을 1시간만 줄여도 1005g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을 5000g 이하로 줄이려면 유튜브 영상 보는 시간을 최대 몇 시간까지 볼 수 있는지를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4시간까지만 보면 탄소 배출량을 5000g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생활에서도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지속가능 발전이랑 탄소 중립 등 환경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부등식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경각심 없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그 이산화탄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발표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하는 프로젝트라 평가와 피드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시는 표는 처음에 계획한 평가표입니다. 학생들이 평가지를 이용해서 자기평가와 소감, 모둠원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평가지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모둠감 평가지입니다. 모둠별로 등수를 정해서 1등은 한 팀으로 3점, 2등은 두 팀으로 2점, 3등은 세 팀으로 1점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은 교사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의 평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여러 차시에 걸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수업 중간중간에 모둠별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수업 댓글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제시했습니다. 매 시간 수업이 끝날 때마다 수업 댓글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술림 프로젝트 첫 번째 부등식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차 함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